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등촌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1년 전 겪은 기적과 같은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아빠를 믿을 수 없는 뜻밖의 사건으로 찾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빠를 만나기까지 전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제가 믿었던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처럼 착한 줄만 알았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돌변하며 저를 배신하고 말았죠. 남편이 죽고 저희 아이가 위독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남남처럼 나 몰라라 했던 겁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가자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아였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었고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동네 언니들을 따라 옆 동네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다 주변을 살펴보니 함께 놀던 언니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길을 돌아다니면서 울자 어떤 할머니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버스까지 타고는 저를 알 수 없는 곳에 버리고 사라졌죠. 결국 저는 길거리를 한참을 떠돌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이름도 나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상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아인 제가 대학에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였고 어떻게든 빨리 취직해 자리를 잡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아는 언니를 통해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스럽고 다정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자라서 그런가 저는 어른스럽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애를 하며 자연스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제가 고아라고 시댁에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이 20살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형님네 이렇게 전부였어요. 남편과 시아주버니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결혼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남편은 따로 혼자 나와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 모두 정 많고 좋으신 분들이었죠. 게다가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 이렇게 참하고 예쁜 색시가 또 어디 있다고. 부모 없이 혼자 이 험한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날 운주 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한 가족 돼서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 또한 절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과 결혼 후 형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인지 형님은 친정엄마처럼 절 챙겨주셨다고나 할까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놀러 갈 때면 항상 반찬을 해서 싸주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힘들 텐데도 저와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형님, 매번 힘드실 텐데 저희 반찬까지 해서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음식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다음부터는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난 괜찮아. 동서가 나보다 어려서 그런가? 꼭 자식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반찬 가지고 가면 돼.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는 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그러다 보니 아무 도움도 못 드려서요. 아니야. 동선의 형편 뻔히 아는데 나 그런 거로 부담 주기 싫어. 어머니도 남편이랑 내가 모시고 싶어 모시는 거고. 그나마
동서네보다 형편이 나은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동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서방님이랑 조카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난 동서랑 서방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네, 형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었어요. 소박한 삶이었지만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고 처음 느끼는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생기게 되었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작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되며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네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더 넓은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를 도와주셨던 건 아니지만 상관없었어요. 성공한 것도 아주버니 힘으로 잘 된 거였고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저희를 도와줄 이유는 없던 거니까요. 게다가 능력이 없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형님네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네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 2년 정도 잘 나가는 듯한 아주버니의 사업이 갑작스레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며 망해버렸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형님네를 보니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형님네에 도와주게 됩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후 저보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직 어린 딸아이도 있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어렵게 일해 모은 돈으로 형님네를 도와주게 되었던 겁니다. 형님네는 돈을 받으면서도 저희 부부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힘들게 번 돈일 텐데 동서,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2배, 아니 10배로 갚을게요. 그래요,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했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병식이 너도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형님 마주버님. 저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맞는 거죠. 집사람 말이 맞아. 형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꼭 더 잘 되리라 믿어. 그러니까 기운 내라고. 게다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에휴, 다들 고맙다. 너희 형제 우애 깊은 거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형님네를 도와주느라 경제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긴 했지만 저와 남편 그만큼 다시 열심히 일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주버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제법 괜찮은 회사에 높은 연봉을 받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에 남편도 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파트타임 일을 늘려서 하게 됩니다. 형님네를 도와준 만큼 다시 열심히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트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저희 마트 단골 고객이신 한 노신사분이셨어요. 자주 마트로 혼자 장을 보러 오셨는데 그날은 장을 한참 보시더니 잘 사지 않은 과자 코너에서 서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신사분에게 가서 찾는 물건을 여쭤보며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신사분이 찾았던 것은 작은 상자에 들어있던 초콜릿 상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주분이라도 놀러 오는 거예요? 평소 안 사던 과자를 다 사시네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 좋아하는 것 좀 잔뜩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네?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데 어린 따님이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찾겠다고 전국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안 다녀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결국 찾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딸 생일이라도 챙겨주려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찾았던 거야. 아, 그러셨군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선생님 마음이 어떠실지 이해가 가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라고? 자네도 부모님을 잃어버렸어?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군. 네. 하지만 지금은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잘해주고 또 5살 된 예쁜 딸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괜찮아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어이, 그런가? 그거 아주 다행이네. 그래서 저는 노신사분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도 있고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어서 저희 딸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딸이에요. 어때요? 많이 예쁘죠? 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어릴 적 사진만 봐도 그렇고 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 사진을 보던 노신사분이 깜짝 놀라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자네 딸 사진이 맞는 건가? 네.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아, 아니네. 그냥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너무 많이 닮아서 그랬어. 네. 저는 그때 노신사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중에 어린 저희 딸과 비슷하게 닮은 분이 계시나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유독 노신사분이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마트에 자주 와서 제 주변을 서성이시더라고요. 굳이 살 물건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필요 없는 물건들까지 사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노신사분의 행동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저의 세상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남편이 물건을 트럭에서 꺼내 배달하는 도중이었는데 달려오는 차가 저희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박아 버렸던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을 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였고 결국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아직 저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슬픔에 저는 거의 반정신을 놓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슬프게 울던 시어머니며 아주버니며 형님까지 슬금슬금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딸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 복도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주버니가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너희들 모두 장례식 끝날 때까지 입단속 잘해야 할 거다. 만에 하나라도 운주가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 네 아빠가 남긴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냐? 엄마, 그래도 이제 형식이도 죽었으니 앞으로는 재수 씨랑도 연락 끊고 살아도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이제 자유 아니야? 그동안 아빠가 물려준 그 땅이 형식이가 알게 될까 봐 10년 넘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형식이 죽은 건 안 됐지만 이젠 아빠한테 물려받은 땅 팔아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여보, 우리 이제 그 땅 판 돈으로 뭐 할까? 좋은 외제차라도 뽑아서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내가 엄마랑 당신한테는 좋은 명품 가방 하나씩 사줄게. 나도 시계 좋은 거 하나 사야겠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왜 그동안 동서한테 반찬까지 싸주면서 잘해줬는데? 아버님이 남긴 그 땅 어머니랑 우리만 나눠 갖는 거 미안해서 그랬던 거잖아. 이래봬도 나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여보, 당신 동서 알지 못하게 끝까지 연기 잘하고. 언제나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 서방님 떠났는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마음 많이 힘드시죠? 아유, 마음이 힘들어도 어쩌겠냐. 떠난 자식은 자식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귀한 장남은 살아있으니 다행 아니냐. 내가 왜 바깥 양반 남긴 땅을 형식이한테 말 안 했는데 어차피 나 늙고 병들면 내 병수발 들고 모실 사람은 첫째네 너희 아니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장남이 최고라고. 둘째 그거 아무리 아들이라도 소용없는 거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죽을 때까지 집사람이랑 내가 잘 모시고 살 테니까. 형식이 세상 떠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재수 씨 모르게 입 싹 닦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세 사람의 말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할까봐 시어머니며 아주버니며 형님까지 감쪽같이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이 죽었는데 다들 슬퍼하기는커녕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쓸 생각에 너무 신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남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죠.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었는데도 형님네는 회사가 망했을 때 돈이 없는 것처럼 남편과 저를 속여 저희 돈까지 넙죽받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그 사실을 저와 남편에게 알려주기는커녕 잘했다며 옆에서 말했던 사람이고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이 남편 가족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떠나 그깟 재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죽음에 기뻐하는 듯 보이는 세 사람을 보며 도무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야, 당신들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시아버지가 남긴 우리 남편 재산 당신들끼리 몰래 나눠 가졌던 거였어? 그런데 우리 남편 죽게 되었으니 이젠 입 싹 닦을 수 있었다 다행이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당신들 피부치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야? 재수씨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 깜짝 놀라게. 그래서 재수씨 이제와 뭐 어쩌겠냐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도 10년 이상 지났고 이미 그때 아빠가 남긴 재산 엄마랑 나랑 정리 끝내서 어차피 재수씨가 법적으로 소송 걸어봤자 형식이 목 절대 찾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땅 욕심내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동서, 우리 남편 말 잘 들었지? 우리 재산 넘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가는 내가 아주 따끔한 매운맛을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 당신들 그깟 재산 이야기가 나와?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내가 그 재산 뺏을까봐 그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자식이 죽었는데 어머니는 슬프시지도 않는 거예요? 닥쳐!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라도 있어? 어디서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말이 많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내 아들 죽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막말로 나 늙으면 돌봐줄 사람 우리 첫째밖에 더 있냐? 원래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도 평안하고 잘 되는 거다. 뭐라고? 시어머니고 뭐고 전 그때 눈이 돌아가고 말았죠. 그래서 딸아이가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시어머니며 아주버니의 형님의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서 세 사람을 전부 쫓아냈죠.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요. 세 사람은 제가 연을 끊자는 말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나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제가 나눠달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악착같이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트 일을 하며 좀 더 제대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다짐을 얼마 안 가 어기게 됩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뇌종양이라는 진단이었어요. 남편에 이어 딸아이까지 갑자기 아프다는 말에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게다가 가장 문제인 건 딸아이의 수술비였습니다. 물론 딸아이에게 들어놓은 보험이 있긴 했지만 전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수술 후에도 아이의 입원이며 그 후 치료 비용까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형님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형님네 집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 형님네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제야 시끄러운지 형님이 현관문을 열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장례식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온 거야? 형님,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한데 저희 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딸 수술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딸이 지금 뇌종양인데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요.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웃기고 있네. 내 새끼 아픈 것도 아니고 남의 새끼가 아픈 걸 내가 왜 도와줘? 그리고 우리 서방님 장례식 날 서로 인연 끊기로 한 거 벌써 잊었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거지도 아니고 어디서 구걸이야? 알겠어요. 갈게요. 대신 정 도와주기 싫은 거면 예전에 형님네 어려울 때 저랑 남편이 도와줬던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 돈이라도 당장 돌려달라고요.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돌려주긴 뭘 돌려줘. 우리 이제 남남 아닌가? 썩 꺼져! 그 말에 전 참지 못하고 형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형님네한테 준 돈이라도 받아내 그 돈으로 제 자식 수술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연을 끊기로 했어도 그렇지 못 사는 척 속여 저와 남편에게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계속해 뻔뻔하게 나오는 형님의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돈 내놔. 거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으니까 내 새끼 살려야 하니까 내가 준 돈 내놓으라고. 니들 잘 사는 줄 알았으면 주지도 않았을. 내 새끼 살려야 하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자 형님이 저를 뿌리쳤고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누가 그 돈 달라고 했어? 쥐가 먼저 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야, 너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막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은 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다. 웬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죽은 남편을 부르며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가족이란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도 저것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저는 제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도록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왜 형님네를 도와줬었나. 과거에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결국 전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방 한 칸짜리 월세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딸아이 수술비랑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암이란 것이 워낙 치료 기간이라는 게 길다 보니 당연히 저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라면 딸아이가 수술을 하고 치료받은 지 1년 반 만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딸아이가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딸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후부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앞으로의 빚을 갚으며 저희 두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딸아이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관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 격리로 일한 경험도 있고 여러 회사의 격리직으로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어디서 불러줄지 모르니 넣을 수 있던 곳은 전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면접을 보라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친 척하고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 마주치고 말았죠. 바로 저희 시아주버니요. 시간이 지나 몰랐었는데 제가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가 아주버니가 다니고 있던 회사였던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장으로 가는 저를 보며 아주버니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재수 씨, 설마 지금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겁니까? 마트에서 알바나 하며 살림만 하던 아줌마 주제 감히 우리 회사에 붙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너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면접장 가서 쪽당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는 건 어때? 정신은 당신이나 차려.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말 섞는 것만으로도 더러우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동생이랑 나눠 가지기 싫어서 동생 죽은 날 좋아 죽으려 했던 당신이라고 회사에 전부 떠벌려줄까? 회사 사람들 앞에서 쪽당하고 싶지 않을 거면 그 입 닥치고 있어. 너라는 족속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며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니 아주버니는 저한테 당한 게 분한지 뒤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놀랄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요. 제가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제가 마트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오시던 단골 고객인 노 신사분이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사장님으로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시다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격리를 하다가 쉰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그 후 경력이라고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다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라거나 회사가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포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면접은 다들 그렇게 준비하고 보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회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회사고 떨어질 거란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자 하며 전부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저와 딸아이만 남기고 불의의 사고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희 딸이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돈도 없고 사정이 어려워서 시댁에 도움을 청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를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까지 저희 남편 몰래 시어머니랑 짜고 빼돌리기까지 했으면서요. 그래서 전 전셋집을 정리하고 간신히 딸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제가 이젠 저희 남편 대신 저희 집 가장으로서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이 저희 딸도 잘 키울 거고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을 무시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도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날 이상한 말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면접은 끝나게 되었고 저는 보나마나 면접에서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본 지 1시간도 안 돼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김영덕 사장님 비서인데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네? 정말이요? 그러면 저 붙은 거 맞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통지 연락을 사장님 비서분이 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걱정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잘리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일머리도 있어 회사 업무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 사장실에서 저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겁을 먹고 사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실에 들어가 사장님과 테이블 앞에 마주보고 앉아 듣게 된 이야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주 씨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실 운주 씨가 마트 관두고 내가 운주 씨를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 네? 사장님께서 저를요? 그래. 그런데 운주 씨한테 연락하려고 마트에다 물어봐도 개인정보라며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운주 씨가 찾아오면 내가 찾는다고 부탁한다고 쪽지까지 남겼는데도 통 소식이 없더군. 내 생각에는 내가 찾는다고 마트에서 운주 씨에게 따로 연락해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정신 나간 늙은이가 은주 씨를 스토킹하려고 그러는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은주 씨가 마트를 관둔 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도 그렇게 되고 딸아이가 아파 간병을 해야 하니 움직일 수가 없던 거지. 아, 네. 그런데 사장님 저를 찾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은주 씨,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은주 씨, 혹시 오래전에 부모님 잃어버렸을 때 뭐 생각나는 거라도 없나? 네? 갑자기 그건 왜... 그때 은주 씨가 마트에서 일할 때 나한테 딸 사진이라고 보여준 적 있었지? 그런데 그 딸 사진이 우리 딸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아서 내가 깜짝 놀랐지 뭐야. 나는 내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사실 나도 딸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기도 많이 당하고 속았던 사람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은주 씨가 내 딸 같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사장님의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회사의 사장님이 설마 저희 부모님일까 하는 생각에 저는 큰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딸아이의 일을 겪으며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한테 이제와 부모님을 찾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을 찾는 간절한 사장님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 어렸을 때 기억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라 다른 건 전부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만 기억나요. 딱 한 가지? 그게 뭔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만두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가 워낙 만두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 볼이 통통해 꼭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생겼다고요. 정말인가? 정말로 부모님이 자네를 만두라고 불렀어? 나랑 집사람이 우리 딸을 부르던 애칭인데 자네도 부모님이 만두라고 불렀단 말인가? 그러면 운주 씨 내가 이런 부탁하기 미안하지만 괜찮은 거면 내 딸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나?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하세나. 네, 알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장실을 나오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어요. 은주 씨,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이야. 기획팀 최 부장이 은주 씨가 자기 동생이랑 결혼해서
자기 동생 잡아먹어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더군. 기획팀 최 부장이 자네 죽은 남편의 형이 맞나?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소문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 나도 알고 있네. 이미 면접 볼 때 은주 씨가 이야기해줘서 자세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은주 씨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있은 후 내가 최 부장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더니 최 부장 그 사람 좋게 보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더군. 오히려 일 열심히 하는 은주 씨 개인사 퍼뜨리며 욕하고 다닌다고 다들 최 부장을 안 좋게 보고 있어. 최 부장 말 믿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회사 생활 하도록 해. 지금 이야기도 최 부장이 언제 자네한테 시비 걸면서 해코지 할까 몰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니까. 네, 사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아주버니가 본인이 50평짜리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며 사장님과 회사 간부분들 그리고 직원들 몇 분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게다가 저를 뒤에서 흉본 걸 사장님한테 불려가 혼난 것인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본인 집들이에 같이 초대를 했던 거죠. 사장님에게 찍히기 싫으니 겉으로라도 잘 지낸 척 보여 어떻게든 잘 보이려는 심보였죠. 그래서 전 아주버니가 초대한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원수 집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아주버니 집에 같이 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주버니가 저한테 잘못한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 이사한 형님네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자마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랑 형님이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큰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지만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장이까지 오는 중요한 집들이 날 눈치 없이 따라온 거냐? 그것도 일개 사원인 주제. 동서,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 잊었어? 지금이라고 확 신고해줄까? 당장 우리 집에서 안 꺼져?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사장님이 꼭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두 사람이 내쫓아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말 다 했어? 너 지금 나한테 머리채 한번 잡혀볼래? 그런데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에 이상함을 감지한 건지 거실에 계시던 사장님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며 형님이며 사장님께 잘 보려고 애쓰기 바쁘더라고요. 은주 씨, 무슨 일인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것은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때부터 문제더니 눈치 없이 저희 집 아들 집들이까지 찾아오고 말았네요. 제가 이상한 짓 못하도록 잘 맡고 있을 테니 사장님께서는 편히 있으십시오. 뭐하러 저런 반푼이를 직원으로 채용하셔서 회사에서도 문제 많이 일으키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사원이 얼마나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고 있는데 직원들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문제라면 그쪽 아들인 최 부장이 문제겠죠. 사업도 했겠다. 일 잘하는 줄 알고 지인 소개로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던 건데 업무 처리 실력도 형편없고 가만히 보니 본인 일도 아래 직원들에게 대신 시켜 직원들만 못살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자식 교육 좀 제대로 하세요. 네? 그런가요? 앞으로는 아들 보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니가 사장님께 밉보인 게 제 탓이라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랑 형님이 사장님이 거실로 되돌아간 사이 저를 못 가게 막으며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이거사, 네가 그랬지? 네가 우리 아들 회사에 이상한 소문 나게 해서 사장님이 지금 우리 아들 일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동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 남편 사장님한테 찍힌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사에서 아주버니에 대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사장님이 알아보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주버니가 못나서 그러는 걸 왜 제 탓을 하냐고요? 뭐야? 너 정말 나한테 혼 좀 놔볼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제 머리채를 잡고 말았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죠. 그러자 형님도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리고 요란스런 소리에 사장님이며 회사 직원들의 아주버니까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힌 저를 보더니 사장님이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집들이라고 사람 초대해놓고 이러려고 불렀던 겁니까? 최 부장, 김은주 사원한테 그동안의 일 사과하고 싶다고 불러놓고 자네 엄마랑 집사람한테 시켜서 머리채 잡게 하려고 그랬던 건가? 그러자 시아주버니도 난감한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랑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재수 씨 때문에 사장님한테 찍힌 거라 잘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재수 씨 머리채 잡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때 사장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장님 비서분이 문자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사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사장님은 비서분에게 핸드폰을 받아 문자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딸. 지금 막 유전자 검사 결과가 문자로 왔는데 은준이가 정말 내 딸이 맞는다는구나. 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사장님 딸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은준이가 내 딸이 맞대. 우리 만두 남편까지 잃고 아이 혼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러면 정말로 사장님이 저희 아빠가 맞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아빠냐고요? 그래, 운주야. 보고 싶었던 우리 딸. 사장님, 아니 아빠와 저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죠.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매일매일 그리웠다고요. 그래, 나도 그랬다. 매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혼났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힘든 거 전부 끝났으니 앞으로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자.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전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당황해 말하더군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동서가 당신 회사 사장님 딸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아무래도 그런가 봐. 사장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따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재수 씨였나 봐.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둘째 재산까지 가로채고 손녀딸 아플 때도 나 몰라라 했는데 우리 망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시어머니 물음에 답한 건 아주버니가 아닌 저희 아빠였어요. 어떻게 되는 거긴? 당신 아들 우리 회사에서 잘리는 거지? 바깥 사돈이 남긴 우리 사위 재산 몰래 빼돌린 것도 모자라 우리 사위 죽고 내 딸 힘들게 한 것도 인간 같지 않았는데 내 손녀딸 아픈데도 니들 매정하게 모른 척 했었지? 인간 말종인 너 같은 것들이 내가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거 절대 못 보지. 최 부장, 자네는 오늘로 아웃이야. 어차피 그동안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회사 직원들 괴롭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어. 최 부장, 자네는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되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알겠지? 안 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저 지금 집만 좋은 곳으로 이사했지
사실 엄마랑 같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전 재산도 전부 날리고 알거지라고요. 그래서 회사까지 잘리면 끝장이란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운주랑 저희가 한 식구였는데 이건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너무한다고요. 우리 지금 쫄딱 망한 상태인데 아들 회사까지 잘리면 앞으로 저희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니들은 우리 딸 힘들게 도와준 적 있어? 오히려 멸시하고 외면했지. 전부 자업자득이야. 그러자 결국 형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까지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동서, 내가 그동안 버릇없이 못되게 굴던 거 미안해. 그러니까 동서가 자기 아빠 좀 설득해봐. 동서 사장님 딸이니까 그 정도 힘 있잖아. 우리가 어디 남남이야? 우리 가족 전부 굶어 죽어야 한다고.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형님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맞아요, 남남. 당신이 입으로 남남이라고 해놓고 이제 왜 딴소리야? 그러니까 형님도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거지 같고 추잡해 보이니까. 아시겠죠? 아니야. 안 돼. 그렇게 결국 아주버니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저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알고 있던 지인의 말로는 아빠 회사에 쫓겨난 후 시댁은 제대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사 갔던 새 집도 아주버니가 그전에 주식을 잘못 투자했던 일로 전부 날리게 되었고 집이 힘들어지자 시어머니는 그 길로 형님네 부부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폐지를 줍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네 부부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식들과 함께 근근히 먹고 산다는 소식이었죠. 악하게 살더니 결국 제대로 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일 꿈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아빠와 엄마까지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요. 형님네를 나온 바로 그날 아빠는 제 딸을 보러 저희 동네에 오셨고 어린이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저희 딸을 만나더니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 제 모습과 똑같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저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남편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원룸 살던 저는 딸과 함께 바로 아빠와 엄마가 살고 있는 친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빚도 부모님이 전부 갚아주셨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은 저와 살았던 집에서 이사가지 않고 살고 계셨는데 제가 일하던 마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 심부름으로 그렇게 마트에 자주 오실 수 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렸을 당시 그대로 방을 보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은 저와 제 딸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쁜 새 가구를 부모님께서 들여놓아 주셨고요. 앞으로는 저희 네 가족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난 남편을 대신해 저희 딸을 훌륭하게 잘 키워낼 생각입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있는 시간만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젠 부모님을 만나 여유도 생겼으니 회사도 정리했고 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요즘 부모님은 저를 찾은 것도 꿈만 같은데 저희 딸 재롱에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늦게 찾은 만큼 저희 가족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복 지키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썰TV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